이대로 가면 40살, 50살에 뭐가 남을까? 분명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허탈할까? 뇌과학이 증명한 무기력의 진짜 원인, 지금 당장 알려줄게. 안녕, 마음치 특키야. 친구야, 너 요즘 이런 기분 자주 들지? 분명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 문득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나 싶은 허탈한 말이야. 회사 회의실에서는 적당히 웃으며 발표하고 단톡방에서는 동기 승진 소식에 축하 이모티콘도 잘 날리는데 막상 퇴근하고 현관문 열고 들어오면 그대로 무너져 내려버리는 그런 상태. 불도 안 켜고 침대에 누워서 무의미하게 SNS 피드만 1시간 넘게 내리고 있지는 않아? 그러다 잘 사는 친구들 소식 보면 나만 제자리인 것 같다는 자괴감에 잠도 안 오고 말이야. 특히 25세에서 40세 사이,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치열한 시기를 지나고 있잖아. 커리어는 쌓아야겠고, 통장 잔고는 불안하고, 주변에선 결혼이나 이직 소식이 들려오니까. 아직 늦지 않았어 라고 스스로 다독여봐도 몸이 말을 안 듣지? 아침에 일어나는 게 천근만근이고 예전에 좋아했던 취미도 이제는 다 귀찮게만 느껴질 거야. 근데 있잖아, 이거 절대 네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야. 네 의지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네가 약해서 그런 건 더더욱 아니야.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건 네 뇌가 너를 살리려고 보내는 아주 간절한 SOS 신호거든. 오늘 그 이유와 확실한 해결책을 다 알려줄게.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질까? 많은 사람이 이걸 의지박약이나 나태함이라고 자책해. 하지만 심리학과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아주 정교한 에너지 보존 법칙 때문이야. 우리 뇌에는 전전두피질이라는 CEO가 있어. 계획을 세우고 감정을 조절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아주 똑똑한 놈이지. 그런데 25세에서 40대인 너는 지금 너무 많은 결정과 비교에 노출되어 있어. 매일 아침 출근할지 말지 고민하는 것부터 이직을 해야 하나, 적금을 더 넣어야 하나, SNS 속 동기보다 뒤처지면 어쩌나 하는 수만 가지 생각들 말이야. 스탠퍼드 대학 심리학과 연구팀이 2023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현대 25에서 40대는 하루 평균 3만 5천 번의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린대. 우리 부모 세대의 2.3배야. 이런 과부하가 지속되면 뇌의 감정조절센터인 편도체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해. 더 이상은 못 버텨. 일단 셧다운해. 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지. 이걸 전문 용어로 감정적 탈진 또는 번아웃이라고 불러. 이때 뇌는 도파민이라는 보상 호르몬의 분비를 줄여버려. 즐거움을 느껴야 할 에너지를 생존하는 데 다 끌어다 쓰기 때문이야. 그래서 예전엔 재미있던 게임도 친구와의 수다도 다 귀찮아지는 쾌락 불감증 상태가 되는 거지. UCLA 신결과학연구소가 fMRI로 촬영한 결과 번아웃 상태의 뇌는 보상 회로가 정상인보다 42% 낮은 활성도를 보였어. 네가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느끼는 건 뇌의 고상 시스템이 말 그대로 고장난 거야.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타인과 나를 24시간 실시간으로 비교하며 뇌를 혹사한 적은 없었거든. SNS 피드 한 번 내릴 때마다 뇌는 저 사람보다 나는 하면서 비교 연산을 돌려. 뇌가 너를 보호하려고 잠시 절전 모드에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나 왜 이럴까 하고 자책하면서 남은 에너지를 쓰지 마. 오히려 그 자책이 뇌를 더 지치게 하니까. 지금 필요한 건 채찍질이 아니라 엉켜버린 뇌의 회로를 다시 연결해주는 심리적 치트키야. 자, 이제 네 뇌가 다시 도파민을 정상적으로 뿜어내게 만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줄게. 자, 이제부터 당장 오늘 저녁부터 써먹을 수 있는 3가지 기술을 알려줄게.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뇌과학적으로 검증된 강력한 방법들이야. 첫 번째 치트키. 5분의 무질서 타임을 가져봐. 우리는 늘 생산적이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려. 쉴 때조차 자기계발 유튜브를 보거나 재테크 공부를 하지. 이게 뇌를 더 미치게 해. 하루 딱 5분만 아무 목적 없는 멍 때리기나 낙서를 해봐. 전전두피질의 스위치를 강제로 끄는 연습이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고? 퇴근 후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창밖만 쳐다봐. 아무 생각 안 해도 돼. 그냥 저 아파트 높네. 저 간판 색감 예쁘네. 이런 감각적 관찰만 해봐. 또는 집에 도착해서 노트 한 장 꺼내고
아무렇게나 동그라미, 세모, 네모 그려봐. 의미 없어도 괜찮아. 뇌에 지금은 아무 결정도 안 해도 돼 라는 휴식 신호를 주는 거야.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2024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하루 5분의 비목적적 활동이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서 창의성을 37% 높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28% 낮춘대. 이 사소한 틈이 뇌의 에너지를 복구해줘. 두 번째 치트키, 도파민 디톡스의 첫 단추. 아침 1시간 휴대폰 금지야. 눈 뜨자마자 인스타그램이나 뉴스를 보는 건 뇌에 독극물을 붓는 것과 같아. 남들의 화려한 일상과 자극적인 정보가 쏟아지면 네 뇌는 시작부터 비교와 불안으로 도파민을 과다 소모해버려. 아침에 일어나서 딱 1시간만 폰을 멀리해봐. 처음엔 손이 근질거리겠지만 타이머 맞춰놓고 시작해. 대신 물 한 잔 마시고 창문 열고 환기하면서 지금 여기의 감각에 집중해봐. 찬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네. 바람이 시원하네. 햇빛이 따뜻하네. 같은 감각적 데이터들이 뇌의 편도체를 안정시켜줄 거야. MIT 신경학과 연구에 따르면 아침 첫 1시간을 디지털 기기 없이 보낸 사람들은 하루 종일 집중력이 평균 53% 높았고 감정 기복이 41% 줄었어. 네 뇌한테 오늘 하루는 비교 없이 나답게 살아도 돼 라는 신호를 주는 거야. 세 번째 치트키, 마이크로 성취 시스템을 구축해. 번아웃이 오면 큰 목표는 오히려 독이 돼. 올해 안에 이직하겠다, 1억 모으겠다 같은 거 다 집어치워. 대신 이불 개기, 영양제 챙겨 먹기, 스쿼트 5개 하기처럼 실패하기가 더 어려운 목표를 세워봐. 예를 들어 볼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할 일, 침대 정리, 물 한 잔 마시기, 창문 열기 이 3가지만 적어봐. 다 하는데 3분도 안 걸려. 근데 이 3가지를 다 하고 나면 뇌는 나 오늘 벌써 3가지나 했네? 하면서 도파민을 뿜어내거든. 뇌는 성취의 크기가 아니라 성취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반응해서 도파민을 내보내거든. 캘리포니아 주립대 행동심리학과 연구팀이 12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추적 관찰한 결과 마이크로 성취 시스템을 실천한 그룹은 자기 효능감이 평균 68% 상승했고 우울 증상이 44% 감소했어. 이 작은 성공들이 쌓여야 나도 뭔가 할 수 있네? 라는 자기 효능감이 돌아와. 친구야, 지금은 큰 산을 넘으려 하지 말고 네 발밑에 조그만 돌멩이 하나부터 옮겨보는 거야. 그 돌멩이들이 쌓이면 어느새 산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어. 방금 말한 기술들이 처음엔 좀 시시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 이런다고 인생이 변할까 싶겠지. 솔직히 말할게. 처음 2주간은 변화가 거의 안 느껴질 거야. 하지만 기억해, 네 뇌는 플라스틱처럼 변할 수 있는 가소성을 가지고 있어. 30대, 40대라고 늦은 게 절대 아니야. 오히려 사회적 경험이 풍부한 지금이 뇌를 재설계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일 수 있어. 런던대학교 신경과학연구소가 2023년 발표한 획기적인 연구 결과가 있어. 35세, 45세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fMRI 추적 관찰한 결과 꾸준한 행동 변화를 3개월간 실천한 그룹은 뇌의 전전두피질 회로가 물리적으로 재구성됐어. 새로운 신경 연결이 평균 31% 증가했고 스트레스 반응 회로는 28% 감소했어. 100일이야. 딱 100일만 버텨봐. 뇌가 새로운 회로를 만드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야. 장기적으로는 나만의 속도를 인정하는 연습이 필요해. 25세, 40세가 가장 힘든 건 남들보다 늦었다는 공포잖아. 근데 뇌과학적으로 보면 사람마다 도파민 시스템이 안정되는 시기가 다 달라. 누군가는 20대에 반짝이고 누군가는 40대부터 에너지가 폭발하지. 중요한 건 네 에너지가 지금 어디로 새고 있는지 파악하는 거야. 혹시 해야만 한다는 당위성에 갇혀 있지는 않아? 예를 들어 볼게. 나는 운동을 해야만 해. 나는 매일 자기 개발을 해야만 해. 나는 동기들처럼 빨리 승진해야만 해. 이런 식으로 자신을 몰아붙이고 있지는 않아? 이걸 하고 싶다로 바꾸는 건 솔직히 어려워.
근데 할 수도 있다로 바꾸는 건 의외로 쉬워. 운동해야만 해가 아니라 오늘 컨디션 좋으면 5분 정도 걸어볼 수도 있지 라고 프레임을 바꿔봐. 자기 개발해야만 해가 아니라 재미있는 영상 하나 보다가 뭔가 배우면 좋고 라고 바꿔봐. 뇌에 가해지는 압박이 70% 이상 줄어들 거야. 예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로리 산토스가 진행한 행복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당위성 프레임으로 목표를 설정한 그룹은 3개월 내 포기율이 78%였어. 반면 가능성 프레임으로 접근한 그룹은 포기율이 23%에 불과했고 목표 달성률은 오히려 56% 높았어. 왜 그럴까? 뇌는 해야만 한다는 압박을 위협으로 이식해서 편도체를 활성화시켜. 반면 할 수도 있다는 프레임은 뇌에게 선택권을 주기 때문에 전전두 피질이 편안하게 작동해. 앞으로 딱 3개월만 스스로에게 관대해져 보자. 처음 2주간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마. 뇌는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까지 조용해. 근데 일단 임계점을 넘으면 어느 순간 아침에 눈 뜨는 게 가벼워지는 날이 반드시 와. 30대에 시작해서 인생 2막을 멋지게 여는 사람들의 공통점 알아? 대단한 비결이 있었던 게 아니야. 그냥 오늘도 나를 위해 작은 것 하나 해줬다는 그 마음 하나로 버틴 거거든. 너도 충분히 할 수 있어. 내가 옆에서 계속 도와줄게. 친구야, 지금까지 정말 잘 버텨왔어. 남들 눈치 보랴, 커리어 쌓으랴, 미래 걱정하랴. 네가 얼마나 애쓰며 살았는지 네 몸과 뇌가 증명하고 있잖아. 지금 느끼는 그 무기력함은 네가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열심히 살아온 너에게 주는 휴가권 같은 거야. 오늘은 제발 자신을 괴롭히지 마. 너는 존재 자체로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오늘 밤엔 자기 전에 거울 보고 딱 한마디만 해줘. 오늘도 고생 많았어. 내일은 딱 오늘보다 1%만 더 편안해지자. 그 작은 한마디가 네 뇌의 회로를 바꾸는 강력한 치트키가 될 거야. 이미 변화는 시작됐어요. 이 영상을 클릭한 그 선택이 바로 가장 강력한 치트키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소중한 분께 이 치트키를 공유해주세요. 이상 마음 치트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